안녕하세요. 디자인 피어나다입니다. 오늘은 좀 패키지 디자인의 전반적인 이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 제가 좀 이렇게 혼자 하시는 분들이나 또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패키지 디자인을 하면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이런 카테고리 아래로 몇 개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영상의 첫 번째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래도 패키지 디자인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실무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패키지 디자인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패키지 디자인의 제작 단계라든지,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제작을 할 때 순서나 어떤 식으로 디자인 작업을 이루어져야 되는지, 견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기타 등등, 그리고 또 우리가 외주처라면 클라이언트와는 어떻게 상담이 되어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사내에 있는 디자이너라면 상품 개발자와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 번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1, 패키지 디자인이란. 패키지 디자인이란, 제가 이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나 해가지고 사전으로도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에.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품의 성격과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을 보호하는 목적 등을 모두 반영하는 입체적인 디자인. 생각보다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이 실무에 있어서 알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패키지 디자인의 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뒷장에 제가 다루도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일단 1번,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이 보호, 여기는 보호라고 써있긴 하지만 보호뿐만 아니라 어차피 상자에 넣는 거니까 편리하게 또 사용도 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오래 사용해야 되는 것, 구매해서 내용물을 다 쓸 때까지 쓰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두루마리 화장지라든지 티슈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상품의 컨셉을 한눈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아무리 작은 포장지라도 껌 같은 거 진짜 작잖아요. 껌이나 과자, 바로 조리해먹는 밀키트,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 한 번에 보이는 전면에 보여지는 이 모든 거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나는 사용하기 편리한 상품입니다, 나를 먹으면 너가 아픈 부분을 낫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컨셉을 소비자에게 한 번에 전달하는 게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품의 아이덴티티 부여로 동일 상품과의 차별화. 같은 상품이지만 굉장히 이 같은 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서로 내가 더 좋아요, 내가 더 좋아요 막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를 사주세요 막 손을 번쩍번쩍 들듯이. 네, 이럴 경우에 나만의 아이덴티티 부여를 해서 그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욕구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이덴티티 부여가 너무 잘 돼서 경쟁 상품이 절대 없는 상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코카콜라가 있잖아요. 코카콜라는 미투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나마 펩시콜라 말고는 얘를 대적할 만한 상품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아이덴티티 부여로 동일 상품과의 차별화시키는 점, 그리고 그거 하나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 이게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상품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디자인 예쁜 것도 있지만 운반하거나 할 때 그리고 이 속성에 맞게 거기에 맞는 포장 기법을 써야 되겠죠. 예를 들면 국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우치 형태, 일반 파우치 형태로 눕혀져 있으니까 국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스탠드형 파우치로 되어 있어요. 세울 수 있게 국이 아래로 내려가서 딱 무게가 있으니까 세울 수 있는 형태로 대부분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 종이 같은 데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안주나 뭐 이런 거 우리 보면 무슨 이렇게 안주야 같은 거 보면 또 이렇게 플라스틱 트레이에다 넣어가지고 종이 이렇게 슬립을 해서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즉석식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상품의 형태와 속성에 맞는 포장 형태로 제작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장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곽티슈나 이런 것처럼 오랫동안 사서 구매를 해서 이 내용물이 없어질 때까지 쓸 경우에는 이 포장 형태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운반이 용이하도록 뭐 음료수나 뭐 무게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상품들은 그냥 하나씩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굉장히 큰 트럭에 겹겹이 쌓아서 이거를 물류창고에 가서 또 물류창고에서 또 마트로 가고 이 몇 단계의 이 배송 형태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반 형태에서 이 제품이 손상되거나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구겨져서 상품이 손상되면 안 돼요. 이러한 그래서 포장 기법을 써서 이 몇 번의 운반이 되고 차량으로 이송이 되고 또 물류창고 그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도 그 안에 창고에서 또 겹겹이 쌓아서 보관이 되고 이럴 때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포장 형태가 유지되어야 되죠. 이것도 패키지 디자이너의 디자인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포장 형태의 예를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예를 들면 사발면, 요것도 아래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스티로폼 용기예요. 스티로폼 용기가, 스티로폼은 열전도율이 좀 낮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도 소비자들이 되거나 할 염려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 하단에는 스티로폼 용기를 넣어주고 위에는 이렇게 종이로 딱 붙어서 바로 이걸 오픈해서 뜨거운 물을 붓고 소비자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된 포장 형태.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지기 쉬운 건데 이렇게 트레이, 계란마다 하나하나 넣을 수 있는 이 압축 종이 트레이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위에도 이렇게 뚜껑을 덮잖아요. 이 상태로 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차량에 또 실려서 물류센터로 갔다가 판매처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깨지지 않고 보관이 되게끔.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도 이 비닐 포장지 안에 질소 충전을 잔뜩 해서 요 감자칩 진짜 깨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기 주입을 해서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고 그리고 감자칩도 깨지지 않게 그러한 이 포장 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료도 아이들이 먹기 편하도록 위에 이렇게 푸시캡을 넣어서 이렇게 푸시캡 뿅 하고 위에 올린 다음에 입으로 쪽 한번 빨아먹고 다시 닫아놓고 한 번에 애들 다 먹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푸시캡을 사용해서 애들이 먹기 편하도록 그리고 좀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도 쓰고 이런 식의 포장 형태도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 음료수가 깨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골판지 재질의 종이 재질이에요. 묵직하게. 그래서 두껍고 그래서 보관도 편리하지만 위에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서 우리 뭐 병원에 병문안 갈 때나 뭐 명절 같은 데 이런 거 많이 사가잖아요. 이 음료수가 12개가 든 이 무게가 들어있는 것도 이렇게 튼튼한 종이 상자에 손잡이 하나를 달아서 이런 패키지도 소비자가 운반이 용이하도록 소비자한테 편리함을 준 거죠. 그리고 보관도 용이한 이런 포장 기법인 거고요. 이 물티슈도 이 비닐 같은 경우에 물티슈를 닿으면 물이 새거나 물이 증발될 염려가 없죠. 이런 비닐 재질의 플라스틱 캡을 달아서 다 사용할 때까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법,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슈 같은 것도 위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내용물 다 쓸 때까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더구나 요즘에 티슈 같은 경우는 하단에 반 이상 쓰면 밑에서 한번 툭 올릴 수 있는 트레이 이 구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쓸 때까지 소비자가 손을 깊숙이 넣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패키지 디자인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컨셉을 한눈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게 패키지 디자인이죠.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매대나 이런 거 진열해 있을 때 마트에서 누가 뭐 설명해 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우린 그냥 이 겉에 겉모습만 보고 구매를 하잖아요. 특히 신상품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 전에 뭐 먹어봤던 게 있으면 먹어봤던 기억을 보고 맛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사게 되지만, 새로 나온 상품 같은 경우는 맛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겉에 포장지만 보고 구매를 합니다. 이 같은 포장지를 보고도 구매하는 이 이유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고 이 포장 형태나 포장지나 이쁘네, 이쁘니까 궁금하니까 호기심 한번 사볼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보고 사진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사볼까? 그래서 사진을 보고 좀 먹고 싶어서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전체적인 컬러톤의 느낌, 이 오렌지와 그레이 느낌과 이 뭔가 맛있어 보이는 사진, 이런 전체적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한 15,000원짜리처럼 보여. 어머, 근데 12,000원이네? 보기보다 싸 보이는데? 라는 느낌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구매하는 느낌은 다르겠죠. 구매하고 이제 집에 가서 먹어봤을 때 이 가격만큼의 내 느낌이 맞았어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사 먹겠지만, 또 가격만큼의 겉에만 번지르르하지 내용물은 별로네 이런 사람들은 안 먹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품을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소비자들을 한 번이라도 구매할 수 있게끔 욕구를 실현시켜 주는 것, 이게 패키지 디자인인 거죠. 한 번은 먹어봐야, 이 잘 만든 상품을 누군가 경험을 해봐야 또 구매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패키지 디자인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품 속성에 맞는 컨셉을 적용할 제작. 예를 들면 먹는 거는 맛있어 보이게, 뭐 먹는 거를 무조건 고급스럽게 한다고 사지 않아요. 먹는 거는 고급감보다는 일단 맛있어 보여야 되는 거죠. 화장품은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돼요. 그리고 화장품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움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약, 약 같은 경우는 나 배 아픈데 저거 먹으면 배가 날 것 같아. 나 약간 간이 별로 안 좋아, 술을 많이 먹어, 근데 저거 먹으면 간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포장 기법이어야 소비자한테 어필이 되겠죠.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온라인몰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 인터넷에 이때 이마트 한번 들어가 봤고, 이마트 식품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이쪽 카테고리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보시면 자, 여기도 닭꼬치, 이거는 냉동 상품이라고, 왕교자, 만두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글씨보다 사진이 훨씬 크게 들어가요.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죠. 이런 식으로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사진이 작게 들어갈 때는 하나를 몇 배 이상 크게 강조해서 저게 단절된 면으로 해서 맛있어 보이게. 이것도 꼬마 돈가스, 아이들용이니까 애기 돈가스를 좀 귀엽게, 이렇게 먹는 것들 같은 경우는 맛있어 보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실제 상품들을 푸드 스타일링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더 맛있어 보이게, 실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익혀 먹었을 때 이거와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한 120에서 150% 정도 강조해서 이렇게 음식 사진을 강조해서 찍고요. 이렇게 해서 음식 사진은 맛있어 보여 라는 게 메인으로 된 의미로 보시면 돼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한번 올리브영에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일단 건강 제품부터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오메가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갈색병은 약간 포장 기법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렇게 오메가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갈색병에 담아요. 이것도 패키지의 하나의 기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약들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 약에 대한 설명들만 좀 간단하게 쓰고, 이렇게 골드 색깔이라든지 몸에 좋은 이런 그린 색깔, 이런 것들 활용해서 약효만 크게, 루테인, 비타민 A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약효만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이런 거 콜라겐 같은 경우는 수분이니까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여성의 얼굴을 이렇게 써서
여성의 피부에 좋은 느낌이 들도록 이런 느낌으로 피부에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뭔가 수분이 충만할 것 같고 이런 것도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원형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뭔가 약효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퍼질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저걸 먹으면 내 몸에 이 불편한 부분이 나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화장품 카테고리에 들어와 봤는데 여기도 보시면 화장품마다 이 화장품은 이렇게 진열될 때 보면 이렇게 이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 이 상품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을 다 붙여 놓으니까 솔직히 패키지에 막 그런 걸 잡다하게 쓰진 않죠. 그러면 고급감도 떨어지니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표현을 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요즘 화장품들의 특징이 약간 약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몸에 뭔가 효과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요 청귤 같은 경우는 샛노랗게 디자인해서 뭔가 비타민C가 충만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기능이 내 피부에 좋을 것 같아, 이러한 느낌으로 심플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용기의 신경을 또 굉장히 많이 쓰죠.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디자인의 두 번째는 이 컨셉을 한눈에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자, 상품의 아이덴티티 부여로 비슷한 상품과의 차별화. 비슷한 상품이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렇게 하나의 아이덴티티 부여하는, 이게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찾은 바나나 우유인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이게 빙그레 바나나 우유 대표 상품이고, 요건 푸르밀 상품, 요거는 메이로요에서 나온 바나나 우유, 요건 또 푸르밀이네요. 같은 거, 같은 회사 건데 좀 다르게 표현이 됐죠. 요거는 파스텔 거. 이런 식으로 바나나 우유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요거는 1974년도에 나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스테디셀러이기도 하고, 요 형태, 항아리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맛 우유의 대명사로 보이죠. 이 아이덴티티를 너무 잘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의 아성을 그 누구도 깨부술 순 없지만, 그래도 워낙 잘 팔리는 상품 카테고리니까 그 중에 10%라도 이제 이쪽이 가져가는데, 여기서의 경쟁이 되게 심화돼 있죠. 이 푸르밀 요 바나나 우유는 요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이 항아리 바나나 우유를 조금 벤치마킹한 우유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팩에 담았는데 요거는 좀 기능을 좀 달리 줘서 약간 차별해 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일반 바나나 우유긴 하지만 락토프리,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이렇게 유당 단백질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 요걸로 차별을 준 거죠. 그리고 요거는 바나나 우유지만 이렇게 노란색이 연상되는 미니언즈 캐릭터를 넣어서 아이들이나 뭐 좀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여기로 차별화를 주었어요. 그리고 요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 킥 우유예요. 바나나 킥 너무 좋아하죠? 이 바나나 킥 과자도 굉장히 오래된 과자인데, 요 바나나 킥과 콜라보를 해서 바나나 킥 우유라고 담아서 요것도 차별을 줬어요. 이게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것도 파스테르의 이 바나나 우유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었대요. 유산균을 넣어서 다른 바나나 우유와 차별화를 주었어요. 이건 뭐 일반 바나나 우유고 다 노랗다 보니까 우리는 하얀색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얘네와 또 다르게 차별화 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상품들이 서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컨셉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일단 요거는 뭐 깨부실 수 없을 만큼 센 상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서로 간에 뭔가 나만의 특성을 표현하고 잘 팔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은 설명해 드렸어요. 패키지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패키지 디자인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상품이 컨셉이 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업체와 아니면은 개발자의 미팅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도출하는지 뭐 이런 식의 실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